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깊이 있는 인사이트로 여러분들의 투자를 잘 이끌겠습니다. 저는 강관호입니다. 계속해서 개장 분위기 살피겠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미증시 3대 지수 4거래일 연속 하락 마감했습니다. FOMC 이후에 고금리 장기화 가능성이 커지자 국채금리가 급등하고 여기에서 특히 기술주가 크게 밀렸는데요. 이번 주는 미 연방정부의 셧다운 임박과 함께 자동차 노조 파업 확대 이슈가 있습니다. 함께 하나하나 짚어가보기로 하고요. 지난주 금요일장 우리 시장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약보합권에서 거래 마쳤습니다. 코스피는 2거래일 연속 하락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6거래일 연속 내림세로 계속해서 저점을 낮춰가면서 하방 압력을 키우고 있습니다. 개인과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기관만이 홀로 매수세를 보여줬는데 자 그렇다면 오늘 월요일장에서 우리 시장 예상 체결 지수의 모습은 어떨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양 지수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코스피 0.63% 내려가면서 2,492.44포인트, 코스닥은 0.53% 하락하면서 852.83포인트 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의 움직임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부터 먼저 짚어보시죠. 대장주 삼성전자 0.15% 하락하면서 68,700선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주가가 계속해서 부진하다는데요. 그 이유가 3분기 실적이 예상을 하회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라는 소식 많습니다. 개인은 5거래일 연속 순매수를 하고 있고요. 기관은 5거래일 연속 순매도를 하고 있는데 다만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9월 들어서 삼전 주식을 6,200억가량 순매수했다는 소식 들어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외국인의 러브콜을 받고 있는 삼성전자 주가 추이 다시 한번 지켜보기로 하고요. LG 에너지솔루션 오늘 0.92%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K 하이닉스 1.88% 내림세 연출할 것으로 보이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와 허스코홀딩스는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대차 1.3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요. 이 전미 자동차 파업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혜가 예상됐다라고 했었던 현대차 오늘 시장에서 1% 넘게 하락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 SDI 6% 넘게 급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어떤 이유가 있을지 저희 한번 다시 체크해 보기로 하고요. LG화학 점점 저점 낮춰가고 있습니다. 증권사 리포트도 줄지어 하향 조정을 하면서 2% 넘게 빠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이버 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에코프로비움 0.17%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에코프로는 조금 더 강하게 출발합니다. 2.4% 급등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에코프로 형제주 지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상장 예비 심사 통과됐다라는 소식 들려오는데요. 에코프로 오늘 2% 넘게 상승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0.32% 하락, 포스코 DX 0.58% 상승한 채 출발할 것으로 보입니다. LNF 3% 넘게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6위부터 10위까지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HLB 보합권, JYP 엔터테인먼트도 보합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오늘 시장에서 초반부터 보합권 보일 것으로 보여지고요. 알테오전 2% 넘게 급등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SF 1% 하락 출발할 것으로 보여지면서 저희 바로 다음 시작해보겠습니다. 네, 개장 전 사야할 두 가지 종목 알아보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님 연결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과장님 첫 번째 종목 여쭤봅니다. 일단 먼저 BHI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그동안 원전주들이 정책 관련주이긴 하지만은 사실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이나 이런 테마적인 흐름은 강하게 나오지는 않았습니다. 이게 작년 한 10월 달쯤에 일단 폴란드가 이제 원전 입찰을 하게 되면서 그때 미국이랑 프랑스랑 한국이 이제 입찰 경쟁이 들어왔었고 결국에 미국이 이제 됐는데 이번 이제 폰티누프 2차 이제 신원전 계획에서 이제 한국이 이제 들어오게 되면서 사실 그때 이제 미국에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소송을 걸었습니다. 결국에는 기존의 APR 1400에 대한 독자 원전 수출에 대해서 제동을 건 것이고 물론 이번 소송권에서 이제 우리나라 이제 원전 한수원 같은 경우가 물론 이제
그 법원의 결과 자체는 이제 웨스팅하우스에 대한 자체제에 대한 권한이 이제 없는 상황이고 미국 정부라고 하고 있는데 6월 달에 우리나라 한국이랑 미국이랑 이제 동맹을 맺으면서 직접 재산권에 대한 존중에 대한 얘기를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좀 추후에 있어야 될 것으로 보이고 있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BHI를 가지고 온 거는 이 BHI 같은 경우는 원전에 쓰이는 이제 보조 기기 쪽으로 이제 납품을 하고 있는 업체고 실제로 웨스팅하우스도 그렇고 한수원도 그렇고 두 쪽 다 이제 레퍼런스를 다 가지고 있는 회사입니다. 결국에는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가 웨스팅하우스의 소송권으로 인해 가지고 향후 원전 수출에 대한 재정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BHI 입장에서는 웨스팅하우스에도 납품을 하고 있고 이제 한수에도 납품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원전에 대한 업황 자체가 이제 턴어라운드 업황이 회복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충분히 저는 이제 BHI 쪽에서는 이제 성장성이 크게 부각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 이제 폴란드 이제 퐁틴루프가 지금 이제 1차 관련 이슈가 2기가 계속 꾸준하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이 체코가 내년 한 상반기 때 입찰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미국과 프랑스와 한국이 경쟁을 할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2009년 이제 바라카 원전 이후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10년 넘게 그동안 큰 수주가 없었던 만큼 이번 보는 수주가 체코나 아니면은 폴란드나 그리고 이집트, 사우디 다양하게 지금 준비가 되어 있는 상황에서 이제 한 건, 두 건 이상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은 원전에 대한 분위기가 충분히 좀 달라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중에서도 BHI가 이제 웨스팅하우스와 이제 한수원에 대한 수주 모멘텀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BHI를 가장 중점으로 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수원이 됐든 웨스팅하우스가 됐든 원전 시장만 살아있으면 뭐 BHI 괜찮다 이런 견해를 보이셨고요. 그다음 주식 뭐가 있을까요? 네, 클리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이제 주가가 다시 올라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 1분기 17 때부터 사실 우리나라 IPMLSC나 뭐 클리오 같은 경우는 대부분 색조 회사 쪽에서 일본의 기준이 굉장히 늘렸던 대표적인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IPMLSC가 일본 쪽에 한 40%에서 50%, 그리고 클리오가 20%에서 30% 사이 이제 왔다 갔다 이제 하고 있는 이제 상황인데, 결국에는 그동안 탈중국화에 성공했던 이 회사들이 오히려 중국 쪽 단체 관광객들이 한국에 들어오게 되면서 이제 올리브영, 특히 명동 쪽에 있는 올리브영에 대한 그 매출이 그 순위 자체가 계속 뒤바뀌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표적으로 IPMLSC의 루멘, 그리고 클리오의 페리페라와 같은 제품들이 좀 빠르게 매출이 지금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고, 이제 이번 주 연휴가 시작이 되고, 이제 중국도 이제 국경절이 다음 달 6일까지 계속 진행이 되기 때문에 그만큼 아마 이번 주는 좀 화장품 쪽이 좀 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다음에 뭐 카지노, 면세점이 좀 가장 우위로 전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최근에 저 주가가 말해주듯이 이미 그 주가적인 우위적인 측면이건 실질적인 측면이건 굉장히 좀 우수한 좀 실적을 낼 수 있는 부분이 제가 볼 때는 3월달이라 3분기라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날 8월달 관광통계청에서 데이터 자료가 나올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이미 지난주부터 롯데관광개발을 필두로 해서 데이터가 크게 지금 올라오고 있는 모습을 하나둘씩 저희가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주가가 최근에 올라왔던 거 선반영 됐냐? 제가 볼 때는 그거는 단순하게 3분기 실적에 대해서만 선반영이 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4분기와 내년 1분기까지는 아무리 중국이 경기 침체가 되었을지언정 이미 여행 갈 사람은 계속 갈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게 내년 하반기까지 가냐 못 가냐의 차이지, 적어도 내년 상반기까지는 중국에 대한 이제 데이터 모멘텀은 제가 볼 때 충분히 주가를 올릴 수 있는 부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번 주는 관광통계청, 그리고 다음 달 초는 이제 8월달 이제 관광 유입 관련 월간 데이터나 카지노 데이터가 나오게 되면은 그에 따라서 주가는 더 충분히 저는 갈 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개장 전 두 가지 종목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 종목 BHI인데요. 원전 업황 턴어라운드 가능성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BHI의 원전 보조기기 매출이 없었던 이유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에 신규 원전 건설이 없었기 때문으로 해석이 되는데, 2023년 하반기 폴란드 본계약을 시작으로 체코, 튀르키예, 영국, 루마니아 등 이 원전 업계 전반적으로 발주가 본격화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첫 번째 종목으로 꼽아주셨고요. 자,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입니다. 6호 없이
음식 쑥쑥 큰 색조 맛집 클리오.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최대 매출 전망에 52조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클리오인데 이 첫 번째 종목, 두 번째 종목 모두 다 개장 전에 한번 담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개장 준비해 볼게요. (9월 25일) 월요일 우리 시장 문 열었습니다.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는 양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할 것으로 보여졌고요. 이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도 각자 PB가 엇갈린 채 출발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환율은 소폭 내려갑니다. 1,335원대, 그리고 WTI 국제유가는 소폭 올라가면서 $90 다시 되찾았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 로봇주가 다시금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공모청약 흥행 소식에 줄지어 상한가 오른 종목들도 있었고요. 갑작스럽게 정치 테마주도 튀었죠. LPG 관련해서 유가 다시 한번 올라감에 따라서 관련주 상승세 보여줬고요. 또 증권주는 내려가고 전기차와 2차 전지 관련주는 하락하면서 이 관련주 내에서도 등락 엇갈린 모습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개장 직후의 모습 확인해 보시죠. 자, 코스피, 코스닥 예상 체결 지수에서 지금 개장 직후의 모습까지 다시 한번 살펴보시면요. 코스피 그래도 낙폭 조금 축소해가면서 0.19% 하락합니다. 2,503.47포인트에서 출발을 하고요. 코스닥 0.07% 내려가면서 856.74포인트 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은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지금 이 순간에 많이 검색하고 있는 검색 최다 종목 한번 살펴보실 텐데요. 10개 종목 추려봤습니다. 한번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첫 번째 종목은 삼성전자입니다. 0.29% 하락하면서 68,600선에서 출발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글로벌 IB, 골드만삭스를 포함해서 모든 증권사가 줄지어서 목표가를 상향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주가는 아직까지는 지지부진한 모습입니다. 삼성전자 오늘도 관심 종목 내에 상위권에 들었고요. 에코프로, 지금 직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이런 부분들에서 상장 예비 심사가 통과됐다라는 소식에 계속해서 주가 한번 지켜보시면 좋겠습니다. 1.78% 시초부터 올라간 모습으로 기분 좋게 시작하고 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0.84% 상승하면서 출발합니다. 이 두산 로보틱스 공모 흥행 소식에 따따상 기대감이 계속해서 몰려오고 있죠.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늘 시초부터 0.84%, 1% 가까운 상승률 보여주고 있고요. SPG가 지금 0.74% 하락한 채 출발합니다. 이 SPC 역시도 로봇주에 상한가 올린 종목이기도 하지만 오늘은 시초부터 소폭 반납하면서 출발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 7% 넘게 급등하면서 출발하고 있는데요. 롯데손해보험 같은 경우는 매각이 본격화됐다라는 소식에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3조 원대 대여 새 주인이 누가 될지에 대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시초부터 7% 넘는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실시간 조회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셀바스 헬스케어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오늘 시초부터 굉장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AI 의료사업 본격화 기대감에 지금 3%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굉장히 흐름 좋았고요. 오늘 시초부터 3% 넘는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기분 좋게 웃고 있는 모습 보여집니다. 모비스가 오늘도 강합니다. 중입자 치료, 핵융합 에너지 테마로 상승하고 있는데요. 다만 모비스와 같은 테마로 움직였던 비트로테크는 지금 경고 종목에 지정되면서 하한가 가까이 진입하고 있는 모습도 함께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모비스 4%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 중입자 치료로 암 제거 첫 환자 소식이 전해지면서 많은 이제 암 환자분들이랑 가족분들께서 많이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요. 4% 넘는 급등세를 오늘도 연출하고 있습니다. 이렌시스 14% 상승하고 있는데요. 로봇주로 지난주에 상한가 갔던 종목이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 관련해서 계속해서 함께 로봇 관련주들도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위더스 제약은 0.4% 하락합니다. 이 소폭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위더스 대학 같은 경우는 이 탈모 치료제로 부각이 되면서 지난주 금요일장 상한가 진입하기도 했습니다. 서원 0.2% 하락합니다. 이 서원 같은 경우에는 초전도체 테마로 묶이면서 계속 급등락 연출했었는데 오늘 시초에는 0.2% 하락합니다. 자, 그럼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강관호 앵커와 함께 하시죠.
시장 시작하고 4분 정도 흘러가고 있습니다. 지금 관심 주식 계속 이어받아서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 2%가량 계속 올라가네요. 지난번에 90만 원 깨고 내려갔다가 다시 97만 6천 원까지 지금 올라와 있습니다. 반면에 포스코홀딩스 엎치락 뒤치락 1, 2위권을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오늘은 마이너스네요. 그러니까 이 한쪽이 오르면 한쪽이 내려가고 이런 건데 에코프로는 지금 이벤트가 있죠. 자회사 상장 그 건이 있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올라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2차전지 전반적으로 오늘 조금 마이너스권이다. 그래서 2차전지 인버스 ETF가 오늘은 플러스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마이너스 0.44%. 오늘 보니까 삼성전자도 그렇고 하이닉스도 그렇고 프로그램에서 계속적으로 지금 장 초반에 매도가 나와 있는 것 같아요. 여기다 좀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 같이 내려가네요. 0.87%고요. KMW 통신 쪽이죠. 3.9%. 모비스 최근에 계속적으로 관심권에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개인들이 특히 이제 밀고 가는 이런 주식이 되겠습니다만 오늘도 8.6% 이렇게 가고 있고요. 알테오젠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 관심 종목 상위권에 이렇게 있죠. 거의 10위권에서 계속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는데 오늘도 1.4%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이덴시스 방금 그 말씀드렸습니다. 17% 이렇게 올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이제 테마 관련해 가지고 계속 관심을 갖고 있는 회사고 신성 델타테크 하루는 오르고 하루는 내리고 지금 초전도체 쪽 그 주식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4% 이렇게 내려가고요. 솔리드 이것도 5G 뭐 관련돼서 6G 관련돼가 또 통신 쪽 올라가는데 같이 덩달아서 오르죠. 2.9% 이렇게 오르고 있고 포스코 DX, 포스코 홀딩스는 오늘 내립니다만은 오늘 반등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SDI 장 시작하기 전에 상당히 밑으로 보였습니다만 오늘 약하게 시작을 했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1.56%, 뭐 두산은 오늘 장초반에 조금 셀 거라고 이렇게 봤었는데 이따가 좀 보겠습니다만 로보틱스 아무래도 두산 로보틱스 관련된 이벤트가 있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관심 사항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업종별로 봤을 때는 말이죠. 섬유의보, 운수장비죠. 오늘 좀 올라오네요. 전기가스 조금 방어적일 땐 전기가스가 좀 올라가죠. 운수창고, 증권 이쪽은 이제 배당 관련돼서 이제 주가가 이제 빨갛게 들어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전체적으로 마이너스권에 지금 가 있습니다. 지수는 2,500을 조금 하회하면서 싶더니 이제 2,500 초반에서 어쨌든 좀 견디고 있고요. 코스닥은 플러스권으로 반전했습니다. 오늘 보니까 외국인들이 선물 시장에서 다행히 좀 547개약 장 초반에 지금 사 들어오고 있는 반면에 현물 시장이죠. 코스피에서는 253억 순 매도를 하고 있고 코스닥에서는 272억 순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코스피에서 이렇게 253억을 지금 팔고 있는데 지금 제일 많이 파는 게 보니까 삼성전자인 것 같아요. 삼성전자 프로그램으로 289억 이렇게 팔고 있어서 마이너스 0.3% 내려가고 있고 하이닉스는 좀 덜 팔죠. 22억 정도 팔고 있는데 마이너스 1.2% 좀 덜 파는데도 주가 하락폭은 좀 큽니다. 미국에서는 이제 전체적으로 애플도 올랐고 마이크론도 올랐고 해서 오늘 조금 뭐 괜찮을래나 했더니 여전히 우리나라는 후폭풍에 좀 들어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코스닥으로 좀 가봐서요.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둘 다 프로그램은 매도 쪽입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약하게 매도 나오고 있고 전반적으로 상위에 있는 시가총액 상위 순서와 상위권까지는 지금 매도가 이렇게 나오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프로그램 순 매수로 가볼까요? 뭐 크게 강하지는 않습니다만 프로그램으로 41억 정도 사고 있는 네이버 오늘은 1.44% 이렇게 오르고 있고요. 최근에 대동이 뭐 로봇 관련 쪽에 이제 이슈가 조금 나오면서 주가가 한번 되튀었다가 조금 밀렸다가 오늘 조금 장초반에 프로그램 매수로 13억 정도 들어오면서 4.4%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코스닥으로 가보겠습니다. 코스닥, DR텍, 라이컴, 머큐리 이런 순서로 지금 프로그램 순매수가 13억, 11억, 10억 이 정도로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알테오젠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오늘 프로그램이 사네요. 그래서 8억 정도 삽니다만은 상당히 이제 변동성이 크죠. 3.7%로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프로그램 순 매도 마지막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파는 거는 역시 삼성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300억까지 올라왔네요. 마이너스 0.44%. 최근에 AI 관련해가지고 상당히 주가가 많이 튀었던 한미반도체. 미국에서는 엔비디아가 뭐 지난 금요일 날 올랐습니다만은 오늘 한미반도체는 여지없이 다시 밀리고 있습니다. 프로그램 순 매도가 22억 정도 이렇게 쌓이고 있고요. 하이닉스 여전히 프로그램 순 매도입니다. 17억 정도 팔고 있습니다. 자, 에코프로
여전히 107억 정도 팔고 있죠. 그러나 주가는 조금 100만 원 선에 좀 가까워지고 있다. 98만 원까지 올라왔네요. 2.4% 이렇게 오르고 있는 가운데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은 0.7% 이렇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마이너스 25억 정도, 30억까지 늘어났네요. 그래서 사업회사인 에코프로 BM은 지금 주가가 밀리고 있는데 지주회사는 이제 자회사 상장권 관련해가지고 조금 장 초반에 강세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과장님, 오늘도 그 지수는 2,500 초반선까지 이렇게 지금 밀려가 있는데 외국인들이 장 초반에 계속 팔고 있네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결국 시장 자체가 일단 지난주에 뭐 FOMC에서도 뭐 계속 그랬지만은 물론 추후에 향후에 금리 인상의 이제 이슈, 뭐 그 이후에 뭐 금요일에도 BOJ에서도 물론 동결을 하긴 했습니다만은 이게 다음 달이고 다다음 달이고 결국 물가에 대한 부담이 계속 지속적으로 좀 높아지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주말 동안 나왔던 이슈 중에 하나가 이제 반도체 이 향후에 이제 수출 비중에 대한 부분도 제한을 5% 정도 줬던 부분, 그런 부분도 시장에서는 반도체 수출에 대한, 왜냐하면 최근에 무역 수지 자체가 계속 꾸준히 많이 회복하는 단계였는데 여기서 반도체 수출을 제한을 걸었다는 것은 우리나라 국내 증시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좀 미치는 동력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장 자체가 달러에 대한 이런 안전자산으로 수급이 좀 몰리는 상황이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우리나라 증시에서는 마땅히 3분기 때 실적적인 측면에서 회복이 될까라는 생각도 많이 들거든요. 최근에 반도체가 좀 많이 빠졌던 건데 물론 이제 최근에 그 디램 감산 중단도 얘기가 나왔었고 낸드 가격도 최근에 반등하는 흐름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빠진다. 결국에는 3분기 실적 때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재고 여유가 별로 없지 않을까. 그만큼 아직까지는 재고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측면이 좀 시장에서 좀 돌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뭐 AI 반도체가 집중적으로 되면서 기존에 있던 디램이나 낸드 쪽에 대한 수요가 더 부진한 상황이 나왔기 때문에 그만큼 3분기 실적이 생각보다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측면이 아마 최근에 반도체 중심으로 좀 빠졌었고 2차 전지는 뭐 아시다시피 뭐 영국도 그렇고 저 대다수가 지금 내연기관 중단 이슈를 다 연장시켰습니다. 그만큼 생각보다 전기차 인프라 자체가 아직까지는 시기상조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지수를 이끌고 있던 게 반도체와 2차 전지인데 사실 녹록지 않은 환경 속에서 지금 외국인이 그다지 국내 시장에 대한 매력을 아직까지는 못 느끼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자꾸 그런 외국인이 유출이 계속 나오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전체적으로 마이너스 0.2% 이렇게 내려가고 있지만은 지금 통신주 쪽 말이죠. 오늘 뭐 어떻게 시장에 대안이 될 수 있을까요? 보니까 관심 주식으로도 상당히 지금 상위권에 지금 위치를 하고 있는데 에이스테크 8.5% 오르고 솔리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은 4.9% 8% 왔다 갔다 하고 있고 KMW도 4.5%인데 말이죠. 이쪽 어떻게 보십니까? 네, 통신주도 결국에는 이제는 찐바닥이 좀 바닥가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미 5G는 뭐 실패를 어느 정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동안 이제 5G 기지국 자체가 장비 도입이 빠르게 지속되지 못했다는 점. 아무리 삼성전자가 AT&T나 버라이즌이나 이런 디스니네트사와의 큰 장비 계약을 맺었지만도 그만큼 인프라가 빠르게 확충되지 못하는 점.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가 자율주행이나 AI에 대한 속도가 굉장히 진전되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내년 말쯤에 이제 주기적으로 봤을 때 6G에 대한 이제 인프라 이슈가 본격적으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미 실적이 안 났던 거는 이미 자취하더라도 6G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본격화된다고 하게 되면은 그에 대한 장비가 본격적으로 발주되는 흐름이 아닌가. 그게 첫 번째로 에이스테크가 북미 쪽에서 결국 다음 달부터 안테나 생산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이유가 그만큼 이제 우리가 5G라고 하고는 있지만 향후에 6G에 대한 모멘텀이 훨씬 더 부각될 수 있다는 측면이기 때문에 이미 안정권은 주가에 충분히 다 반영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장비 발주가 북미 쪽이 돼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될 거고 그에 뒤를 이어서 네옴시트와 그리고 이제 인도네시아 쪽인 누산테라 이쪽에 대한 이제 발주가 하나둘씩 나온다라고 가정을 했을 때는 충분히 지금 5G의 반등이 이미 이전과는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관심을 좀 가지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만 더 가보겠습니다. 지금 관심 종목 상위 9위에 이렇게 보니까 유진 로봇이 이렇게 있네요. 플러스 9% 이렇게 있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12위권에 있습니다만은 마이너스 1% 이렇게 빠지고 있는 가운데 뉴로메카도 오늘 6.4% 이렇게 강세를 보이면서 로봇주 전반적으로 이렇게 올라오는 게 두산 로보틱스의 상장이 이제 점점 다가오면서 좀 관심이 좀 계속적으로 유지되는 그런 게 있을까요? 아니면 이 회사의 특유의 뭐 뉴스가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일단 특유의 뉴스가 일단 있는 건 아닌 것 같고요. 여기 두산 로보틱스 이제 공모도 흥행을 하긴 했습니다. 아직은 근데 사실 실적이 뒷받치 못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좀 있는 상황이고, 이제부터는 항상 저도 이제 누누이 좀 생각을 하고 있는 게 결국에는 이 회사들도 실적이 나와야 주가는 더 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대기업 정책적인 모멘텀으로 이슈로 가는 거는 이제는 한계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뉴로메카도 이제는 포스코와의 어느 정도 MOU를 맺은 이후부터 좀 하나둘씩 이제 공시가 계속 나오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삼성을 등에 업고 하나둘씩 성장하는 모습을 보일 거고, 그리고 이제 뭐 뉴로메카는 포스코, 그리고 향후에 이제 로보티즈나 로보스타 같은 경우는 LG의 등을 업고 이제 가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중국이 그만큼 경기에 좀 이제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는 상황이고, 경기 민감해 한 이제 로봇주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2분기 실적이 안 좋았던 한학이 3분기 때도 좀 안 좋을 것으로 보이고 있는데, 요거 하반기나 내년 상반기부터 이런 협동 로봇에 대한 수요가 이제 본격적으로 저는 일어날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거기서 과연 기술 격차에서 일본과의 얼마만큼 그쳐지느냐가 중요하고, 그만큼 생산 캐파가 가장 큰 중국이 결국 어느 나라를 택할지 여부가 굉장히 중요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가격 경쟁에서는 우리가 싸긴 하지만은 기술적인 측면에서는 아직 화낙이나 야스카와 일본 회사가 굉장히 우위에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이 시장을 선점하는 것에 따라서 저는 주가가 추후에 더 강한 상승도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단순하게 뭐 유진로봇이나 뉴로메카나 SB테크나 이런 애들이 뭐 오른다고 해서 지금 당장에 조금은 조심을 할 필요는 있고, 결국에는 여기서 누가 살아남느냐가 좀 중요하다고 이제는 보고 있습니다. 상반기까지는 전체적인 로봇에 대한 성장을 다뤘다면은 내년 상반기부터 시작해서는 실적이 올라오는 회사들 집중으로 이제 체크를 해야 되지 않나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10월 5일에 상장하죠. 로봇주 주가 추이 지켜보겠습니다. 지금까지 하이투자증권 스마트 PB센터 이화진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어서 실시간 개장 특징도 살펴보겠습니다. 함께 하실 분은 이스토리 유창희 본부장 모셔봅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실시간 개장 특징도 살펴보기 전에 코스피가 2,500선 아슬아슬하게 지금 걸쳐 있습니다. 오늘 오전장은 좀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뭐 시장 자체가 좀 지난 주말에 미국 증시가 반등에 좀 실패를 했죠. 그러다 보니까 약간의 실망 매물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특히 이제 이번 주에 연휴가 시작을 하기 때문에 강한 상승을 하긴 쉽진 않다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별 종목 장세가 조금 진행될 가능성이 높고요. 내일하고 내일 모레에 대한 어떤 흐름들이 상당히 중요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오늘은 좀 관망세, 그러면서 일부 종목군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세가 일부 좀 유입되면서 그냥 현재 수준에서의 흐름들이 흐름에서의 마무리가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네, 관망세가 짙은 가운데 일부 종목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추가적으로 지금 최근에 좀 소외됐던 종목군들 위주로 한번 여쭤보고 싶은데요. 철강주 같은 경우는 지금 시점에서는 흐름 어떻게 보실까요? 뭐 철강주가 약간의 이제
최근에 보면은 이제 뭐라 그럴까요? 중국에서 감산 그리고 철강 가격 인상 소식이 나와주면서 좀 반등을 좀 이어갔습니다. 뭐 실적만 따진다라면 엄밀히 따지면 그렇게 철강주들이 비싼 기업들은 아니에요. 상당히 좀 긍정적인 실적이 계속 좀 기대가 되고 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자동차라든지 조선 뭐 건설 경기까지 건설 경기는 안 좋지만 어쨌든 지금 착공하고 있는 주택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철강 수요는 아직까지는 탄탄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이 좀 안 좋아서 좀 조정이 나온 정도라고 좀 보고 있기 때문에 철강 섹터에 대해서는 조금 더 긍정적인 시각 계속 유지할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철강 쪽, 중국 쪽 이슈로 반등이 올라오고 있고요. 긍정적인 실적도 기대되고 있어서 함께 지켜봐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 코스닥 나란히 살펴보겠습니다. 화면 살펴보시죠.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화천기계. 주가가 싱글벙글하고 있다고 합니다. 커지는 공작기계 시장의 수혜를 받고 있는데요. 함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위는 롯데손해보험.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데 매각과 과대평가 속에 52주 신고가를 찍고 급락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은 6%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네요. 3위는 토니모리, 4위는 네이버. 다올투자증권은 네이버의 신사업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시점이라며 이제는 광고 경기 반등을 바탕으로 한 실적 안정성이 부각될 것이라고 지난 8월 달에 평가했습니다. 투자 의견은 매수, 목표 주가는 30만 원을 유지하고 있고요. 업종 내 여전히 탑픽으로 추천을 하고 있습니다. 5위는 이츠한불입니다. 네, 코스닥도 마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 1위는 위메이드. 매년 1,000억 원씩 지갑에 꽂힌다고 합니다. 위메이드 흑자 전환의 속도를 낼까요? 앞으로 5년간 든든한 캐시카우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라는 소식입니다.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위메이드 실적 개선에 청신호가 켜졌다라는 분석 나오고 있습니다. 2위는 이렌시스 상한가 진입했었습니다. 28조가 몰린 두산 로보틱스 흥행이 훈풍 이어질지 함께 지켜보기로 하고요. 3위 올리패스. 비마약성 진통제의 중국 특허 취득 소식에 굉장히 좋은 주가 보였습니다. 4위는 유진로봇. 이 센서부터 배터리까지 고객 맞춤형 물류 로봇에 힘을 준다라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5위는 모아데이터입니다. 100억 규모 전환사채 발행을 결정하면서 주가 계속해서 상승세를 보여줬는데 지금 7%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실시간 개장 특징주 탑5 코스피부터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1위부터 5위까지입니다. 자, 네이버 0.72% 상승합니다. 롯데손해보험은 5% 넘는 급등세를 연출하고 있고요. 이츠한불 1%, 그리고 토니모리 3%대, 화천기계가 무려 20% 가까운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조금 더 살펴봐야 될까요? 지금 다 이제 개별 종목 장세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약간 공작기계 관련된 종목군들이 조금 좋은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대위아 같은 경우도 저점에서 그래도 한 최근 시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10% 이상 상승을 좀 했고요. 화천기계 같은 경우도 최근에 주가 흐름을 본다라면 아주 많은 상승은 아니지만 지난주 금요일에 하락을 하면서 박스가 하단까지 내려왔지만 오늘 다시 한번 22% 정도 상승을 해주면서 다시 한번 박스가 상단까지 좀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공작기계 관련돼서 어떤 경기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 그리고 로봇 이런 부분들이 또 공작기계 관련돼서 정밀한 제품들의 수요가 좀 늘어날 수 있다는 어떤 기대감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저는 다만 이게 연속성 얼마나 뛸지 여부는 봐야 되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오늘 현재 분위기만 본다라면 충분히 상한가도 가능합니다만은 4,500원 이상에서의 어떤 매물 부담감이 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계속해서 당분간 좀 체크를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롯데손해보험도 지금 상승세가 나오고 있습니다. 최근 4일 정도 조금 주가 좀 하락을 했는데 3일 정도 하락을 했다가 반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중요한 자리 2,600원가 지난 9월 19일이죠. 18일 상한가를 기록하고 9월 19일도 상한가를 기록을 했을 때 시가 저점 언저리가 2,600원이었기 때문에 2,600원이 지켜지는 모습인데 시장에서 평가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약간의 그 가격이 맞는지 여부는 좀 고민을 하실 필요가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가격에 매각이 될 수 있을지 아니면 좀 과도한 어떤 기대감이었는지가
이번 주에 좀 결판이 날 수 있지 않을까 좀 판단하고 있고 대신 그렇다고 해서 뭐 여기서 뭐 추가적으로 급락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 그냥 좀 기간 조정으로 이어질지 아니면 다시 한번 3,000원대를 조금 상승을 하면서 좀 목표가 그 고점을 좀 높일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중국 소비주들 뭐 어쨌든 이제 중국도 우리나라처럼 이제 긴 연휴에 들어가죠. 중국은 뭐 황금절이라고 해서 거의 열흘 정도 연휴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 사이에 국내에 유입될 수 있는 관광객 뭐 중국에서 이번에 엄청난 이동이 좀 있을 거라 좀 평가를 하고 있고요. 그 우리나라에도 여행객으로도 여행 수요가 좀 수혜를 반사이익을 좀 누릴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기 때문에 관련된 기업들에 대한 어떤 관심도가 이번 주에 상당히 집중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주가가 그렇게 반응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화장품주들 오늘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이치환불이라든지 뭐 토니모리 같은 경우는 뭐 아주 강한 상승은 아니다. 제한된 상승을 좀 보여주고 있고요. FNF 같은 약간 의류주들 혹은 좀 그 반사이익을 누릴 수 있는 기업들도 1.6%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 최대 수혜를 입을 수 있다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그 여행, 뭐 카지노라든지 뭐 이런 쪽도 아직은 뭐 그렇게 반응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아요. 뭐 호텔신라가 2.3%대 상승하고 있고 GKL 파라다이스도 강보합 정도고 오히려 롯데관광개발은 3% 정도 하락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그 안에서 약간의 편차가 좀 발생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번 주에 조금 모아가면서 접근해 볼 수는 있다. 다만 무리해서 추격 매수 하시기보다는 뭐 오늘 내일 모레 3일 정도 조금 분할해서 매수한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네이버 같은 경우는 뭐 특별한 의미를 둘 정도의 모습은 아닙니다. 1% 정도 상승하고 있습니다만은 최근에 약간 AI 이슈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네이버가 좀 치고 나갔었습니다만은 후속타가 좀 붙지 않고 시장이 좀 조정기에 좀 놓여 있다 보니까 그냥 기술적인 반등 최근 한 4, 5거래일 동안 좀 하락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기술적 반등이 일단 나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골고루 짚어주셨습니다. 화천기계, 공작기계 종목군이 최근 시장이 흔들렸음에도 불구하고 주가 흐름이 좋았습니다. 공작기계라는 그 뜻이 주조, 단조 등으로 만든 기계 부품을 가공하는 기계로 이 기계 공업의 기초가 되는 그런 기계를 뜻하는데요. 다만 연속성을 얼마나 이어갈 수 있을지 이 장 끝까지 한번 살펴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 번째, 롯데손해보험. 최근 하락세 오늘 반등 연출하고 있습니다. 적정 주가에 대한 찬반이 엇갈리고 있다라는 의견을 주셨는데 추가 급락 가능성은 제한적이다라는 의견까지 받아봤고요. 마지막으로 중국 소비주, 황금 연휴로 국내로 유입될 관광객에 대한 기대가 큽니다. 오늘 일면에서도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었는데 이번 주 관심이 상당히 집중될 수 있다라는 점, 하지만 주가가 아직까지는 큰 반응이 없다라는 부분까지도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한된 상승을 보이고 있다라는 점, 무리한 추격 매수는 지양하면 좋겠다라는 의견까지도 덧붙여 주셨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코너 준비해 보겠습니다. 저희 코스닥도 살펴봐야죠. 저희 하나하나 너무 다 짚어주셔가지고 다 말씀해 주신 줄 알았어요. 자, 그럼 코스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위메이드 오늘 11% 넘게 급등하고 있습니다. 유진로봇, 진짜 로봇주에 대한 기대감 아직까지도 실감 나네요. 지금 3% 넘게 급등하고 있고요. 이렌시스 15% 급등, 모아데이터 6% 급등, 올리패스 거의 상한가에 근접한 모습인데 전반적으로 개장특징주 코스닥에서 시세가 더욱더 나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어쨌든 위메이드가 이슈가 좀 큰 이슈가 좀 있죠. 어쨌든 액토즈 소프트로부터 연간 1,000억씩 5년간 5천억이죠. 월간으로 치면 한 80억 정도 이제 입금이 되는 거라고 좀 보겠는데 이제 이걸 어떻게 사용하느냐가 중요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수익이 나오는 부분들은 긍정적이겠습니다만은 이걸 어디다 투자할 것이냐, 뭐 계속해서 그 위메이드 관련된 어떤 가상화폐 쪽으로 투자를 한다라면 저는 밑빠진 독에 물붓기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뭐 게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에 어떤 투자를 한다라면 상당히 좀 어떤 새로운 뭐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는 모멘텀은 될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사용하게 할지에 대한 어떤 얘기가 제가 그렇게 들은 얘기가 없기 때문에
조금은 지켜봐야 되지만 어쨌든 뭐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다 보니까요. 한번 반응하고 쉬었다가 좀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분위기라면 위메이드 같은 경우는 45,000원대까지 어떤 추가적인 반등 가능성 그리고 나서 어떤 연속 그 추세가 상승 전환되는지 여부를 좀 지켜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고요. 오늘 로봇주들이 전체적으로 고르게 상승을 좀 하고 있습니다. 두산 로보틱스가 조금 이제 공모가 잘 됐다는 부분들인데 다만 상승폭이 좀 확대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유로메카가 한 7% 정도 올랐다가 2%대로 상승폭이 둔화됐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뭐 이런 기업들은 오히려 하락세를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 실적이 받쳐줄 수 있느냐가 중요한 거고 오히려 과연 두산 로보틱스가 상장이 됐을 때 수급이 이쪽에 많이 집중된다면 다른 로봇주들은 오히려 좀 피해를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전 로봇주들에 대해서 조금 조심스럽게 봐야 된다. 다만 만약에 보신다라면 이건 제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두산 같은 경우가 이번에 두산 로보틱스를 이제 공모를 많이 못 받으신 분들은 대안주가 될 수도 있다 생각 좀 하고 있어요. 어떤 두산 로보틱스 상장으로 기업이 재평가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16만 원까지 올라갔다가 단 한 번의 반등 없이 지금 11만 원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러면 한 번 정도는 11만 원 이하에서는 뭐 매수를 해볼 수 있다. 뭐 충분히 단기적으로 한 거의 35%, 40%까지 급락을 하는 것이고 그렇다고 두산 로보틱스가 흥행에 실패한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두산 로보틱스의 대안주로 두산이 조금은 매력적으로 단기적으로는 좀 매력적인 가격에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올리패스는 뭐 이걸 큰 의미를 둘 내용인가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당장 회사가 관리 종목이 지정될 가능성이 높고 상장 자체에도 불확실성도 있을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마취 제품이 중국 관련해 가지고 뭐 얘기가 좀 있습니다만은 저는 이런 부분으로 인해서 매수를 하기에는 좀 위험한 기업일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개장 특징주도 정말 고루고루 리뷰해 주셨습니다. 위메이드 큰 이슈가 있었죠. 자, 그럼 그 캐시카우를 어디다 투자할 거야? 바로 여기에 중점 포인트가 있는데요. 이 부분까지도 함께 주가 추이 어떻게 진행될지 지켜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로봇주가 오늘 고루 상승 중입니다. 다만 결국엔 실적이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점 함께 참고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로봇주 조심스럽게 접근하시라는 의견. 다만 보신다라면 두산 나쁘지 않다. 공모를 많이 못 받으신 분들께서는 두산으로 좀 단기적으로 우회하는 전략 한번 취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올리패스까지도 잠깐 언급해 주셨는데 올리패스는 길게는 말씀을 해주시진 않고요. 한번 패스해 보기로 해보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다음 코너 준비해 볼게요. 자, 따라가 말할 시간입니다. 어떤 종목 따라가야 할지 혹은 말아야 할지 종목 옥석 가리기 하는 시간인데요.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죠. 첫 번째 따라가 말할 종목은 롯데관광개발입니다. 저희 증시 8부터 지속적으로 이름이 나오고 있는 롯데관광개발. 자, 이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저는 지금부터는 한 번 정도 모아갈 수 있는 시점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모멘텀을 찾을 수 있는 거 이게 단기적일지 뭐 길게 갈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제일 큰 거는 중국 관광객이죠. 유커가 좀 몰려온다라는 겁니다. 그런 부분들 관련해서 조금 수혜를 입을 수 있는 기업들이 주가가 그렇게 많이 오르지 못했어요. 시장이 안 좋다 보니까. 그러면 어쨌든 뭐 지난 주말에도 관련 뉴스를 보시면 중국 관광객 관련된 여행 소비 관련된 뉴스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아마 추석 지나고 나면 도배가 되겠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 가져볼 수 있다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카지노 호텔 매출을 보신다면 1분기 때 340억 매출이었고요. 2분기가 549억이었습니다. 근데 롯데관광개발 7, 8월 달만 보신다면 582억을 달성했어요. 9월 달은 매출 집계가 안 된 상황에서 이미 2분기 실적을 뛰어넘는 매출을 보여줬다는 얘기는 충분히 9월 달만 보더라도 상당히 좋은 매출 기대할 수 있고 3분기서부터 흑자 전환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어요. 특히 이제 카지노 관련돼서 좀 VIP
그쪽은 거의 뭐 만석이라고 합니다. 계속해서 드랍액도 높아지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고요. 호텔 점유율, 투숙객 이용률을 본다라면 이미 이제 그 명절 기간 동안은 90% 이상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고 최근에 여행 규제가 해제가 된 뒤로 계속해서 점유율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주도 여행을 많이 갔다가 리오프닝 그 여행 규제가 해제가 되면서 해외로 많이 가면서 제주도가 약간 공백기가 있었는데 지금 중국 관광객으로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제주도는 비자 없이 무비자로 30일 체류가 가능하니까요. 그런 부분들에 어떤 반사이익이 계속 노리고 있지 않을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중국에서 여행 오시는 분들은 상당히 소비 여력이 높으신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중국 경기가 좋다 안 좋다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소비 여력이 높은 사람이 오는 것이고 최근에 중국이 계속 경기 부양을 하다 보니까 약간 소비 심리가 좀 개선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충분히 저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좀 수혜를 좀 입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일본 관련해서 반사 이익도 누릴 수 있는 부분들이 좀 있기 때문에 주가도 원래는 제일 많이 올라갔었어요. 그 여행 규제가 8월 17일인가요? 그때 해제가 된 다음에 제일 많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 시작점 한 13,000원이죠. 13,000원이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지금부터는 조정 시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해 볼 수 있는 상당히 좀 좋은 가격대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3,000원이나 뭐 12,000원 한다고 해봐야 지금 14,000원이기 때문에 좀 공략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일단 목표가는 만약에 턴어라운드가 되고 또 이 여행객이 많이 들어온다는 게 확인이 된다라면 10월달 모멘텀을 작용하면서 10월 혹은 11월 중으로 해가지고 2만 원까지도 설정해 놓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롯데 관광개발입니다. 지금부터 모아서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는데요. 이 롯데 관광개발은 다가오는 추석 연휴인 9월 28일 그리고 10월 1일 대한항공 일본 특별 전세기 3종 패키지의 전 좌석을 판매했다라고 밝혔습니다. 인기가 굉장히 많고 유커가 돌아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크게 관심을 많이 받고 있는데요. 현재 4% 하락하고 있기는 하지만 14,100원대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2만 원, 손절가는 13,000원이니까요. 해당 종목 다시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 오픈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봐라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해당 종목 따라갈까요, 말까요? 네, 뭐 저는 좀 조정 시 매수해 볼 수 있는 기업이 아닐까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통신 장비주들이 좋은 흐름을 보여줬었죠. 오늘도 이제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5G 관련된 종목군들 KMW 5%대, 솔리드도 5%대 상승을 하면서 지난주에 잘 가다가 주초에 잘 가다가 이제 FOMC 영향을 받으면서 급락이 나왔던 부분들을 좀 일부 좀 회복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이끈 것은 저궤도 위성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어요. 스타링크가 국내에 이제 서비스가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는 것이고, 현재 스타링크 현재 이용자 수가 한 200만 명 이상 된다고 합니다. 그러면 뭐 연간 매출을 한 4조 원대로 예상을 좀 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위성 통신 수요가 좀 잘 나올 수 있게 된 것은 위성 발사를 많이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많이 할 수 있게 된 것은 가격이 많이 싸졌다라는 것이죠. 예전보다 과거 대비하면 뭐 5분의 1 가격, 뭐 10분의 1 가격으로 위성을 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특히 저궤도 위성 같은 경우는 고궤도 위성보다 제작하는 그 단가가 훨씬 더 낮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는 부분들 앞으로 계속해서 위성 수요는 혹은 공급은 더 잘 될 것이라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인텔리안 테크는 뭐 그 안정적인 매출처가 있죠. 영국의 위넵이라는 회사가 있고 그와 관련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도 그 업체는 얘기를 하진 않았지만 지금 시장에서 그 업체를 추정하고 있는 것은 아마존 쪽으로 추정을 좀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도 이런 위성 서비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어떤 기대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매출 성장세는 계속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해상용 안테나가 고성장을 계속 기록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최근에 보면은
배도 자율주행이라는 이런 부분들이 좀 이슈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본다라면 자율주행, 사물 인터넷 뭐 이런 흐름들을 본다라면 인텔리안 테크는 저는 95,000원대까지 상승은 충분히 가능하다 생각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77,000원에 크게 이탈하지 않는다라면 조정 시에 이번 조정기에 조정이 나온다라면 매수해볼 수 있는 좋은 기업이 아닐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따라가 마라 종목은 인텔리안 테크입니다. 따라가자라는 의견을 받아봤는데요. 최근 5G 관련주의 상승세가 눈에 띄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장에서도 시간 외에서 상승한 종목도 있었는데 위성통신 안테나 및 솔루션 분야 글로벌 선도 기업입니다. 해당 종목 스페이스 X와 함께하면서 해당 종목 상승세를 연이어 보여줬었는데요. 안정적인 매출처도 있고요.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현재 0.48% 하락하면서 83,000원, 82,70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목표가는 95,000원, 손절가는 77,000원으로 잡아주셨으니까요. 함께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솔의 유창희 본부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의 핵심 요약 세 줄입니다. 코스피 미증시 약세 하락세를 연출하고 있는데요. 2,500선이 위태합니다. 함께 계속해서 주가 추이 지켜봐야겠습니다. 개장 전 지금 사야 할 두 가지 종목 BHI와 클리오 꼽아봤고요. 마지막 따라가 말할 시간에 롯데 관광개발과 인텔리안 테크 두 가지 종목 모두 따라가자라는 의견 받아봤습니다. 저희는 내일도 다양한 인사이트와 함께 시청자 여러분들께 도움되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